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이화여대는 올해도 입학사정관이 직접 설명하는 전형 안내 영상을 통해 수시 및 정시 모집, 그리고 예체능 계열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2026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금부터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입학 전형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전형별 주요 사항입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으로는 377명을 선발하며 새롭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전체 정원의 약 40%의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게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뉩니다.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으로 910명, 그리고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고른기회 전형과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각각 164명, 16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미래인재 전형 면접형으로 206명을 선발하며 1단계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여 면접 대상자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합산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100%로 총 297명을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체능 전형입니다. 한국음악과와 무용과를 선발하는 예체능 실기 전형은 학생부 교과 20%에 실기 80%를 더한 일괄 합산 방식으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체능 서류 전형은 실기고사를 치르지 않고 서류와 면접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올해 조형대 중 디자인학부만 남아 디자인학부 24명, 체육과학부 15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 서류 100%로 4배수를 선발하여 2단계 면접이 진행되는 단계별 방식이며 각각 다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부터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됩니다. 먼저 수시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시와 정시 모집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따라 1에서 7호는 전체 전형 총점의 최저 10%에서 최고 60%를 감점 적용하며 8에서 9호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인터넷 원서 접수 시 해당 사항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 최종 시점은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에 따른 학생부 작성 기준일인 2025년 8월 31일 기준입니다. 다음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일정입니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9월 말 한국음악과와 무용과 학생들을 선발하는 예체능 실기 전형 실기고사가 진행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11월 13일에 미래인재 전형 면접형과 예체능 서류 전형의 면접 대상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면접은 11월 16일 일요일에 논술은 11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미래인재 전형 면접형과 예체능 실기 전형의 합격자 발표는 11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수시 전형의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2일입니다. 11월 16일에 치러지는 면접고사의 세부 일정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크게 미래인재 면접형 인문계열 모집 단위와 스크랜튼 대학 스크랜튼 학부와 국제학부, 그리고 예체능 서류 전형 면접은 오전에, 미래인재 면접형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오후에 진행됩니다. 양일간 실시되는 논술고사의 경우 모집 단위 계열에 따라 인문은 11월 22일에, 자연은 11월 23일에 실시되며 논술 유형에 따라 오전, 오후 시간대가 다릅니다. 각 전형별 보다 자세한 세부 일정은 수시 모집 요강 및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부터 차례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고교 추천 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총 377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2026학년도 고교 추천 전형은 면접 없이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정성평가 없는 학생부 교과 100% 일괄 합산 방식이며 새롭게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최대 2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계열별 인원 제한은 없고 재수생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본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특히 올해는 반영하는 5개 학기의 교과 성적이 모두 지원 가능한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이어야 합니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고교 추천 전형의 수능 최장력 기준은 2개 영역 등급합 5 이내입니다.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따라 인문계열은 국어 영역, 자연계열은 수학 영역을 응시해야 하나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할 때는 인문자연 계열 구분이나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지정 영역 없이 단순 2합 5의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고교 추천 전형의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전 과목 전 단위를 가중치 없이 반영합니다.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 점수에 이수 단위를 반영하여 평균 석차 등급 점수를 산출한 후 학생부 교과의 80%로 환산하고 석차 등급이 제공되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점수에 이수 단위를 반영하여 평균 성취도 점수를 산출한 후 학생부 교과의 20%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반영 학기는 고3 재학생 및 재수생 모두 3학년 1학기까지 동일합니다. 다음은 수시 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서류형 학종인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과 고른기회 전형, 사회기여자 전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표 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이 올해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졌습니다. 먼저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으로 선발하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입니다. 다음은 자연계열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입니다. 각 전형별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미래인재 전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류 100%의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전형이며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으로 명칭만 달라졌습니다. 전형의 큰 틀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올해는 총 910명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단, 올해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은 수능 최장력 기준에 변화가 있습니다. 인문계열 수능 최장력 기준은 국어 포함 2개 영역 등급합 5 이내를, 자연계열은 작년과 동일하게 수학 포함 2개 영역 등급합 5 이내를 적용합니다. 또한 의예과는 4개 영역 등급합 5 이내, 약학대학 약학전공은 4개 영역 등급합 6 이내를, 그리고 스크린튼 학부 자유전공은 3개 영역 등급합 5 이내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는 국제학부의 수능 최장력 기준은 인문계열처럼 국어 포함 2합 5 이내이면서 동시에 영어는 2등급 이내이어야 합니다. 즉, 2합 5 기준을 맞출 때 영어는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국어는 반드시 포함해서 2개 영역 등급합 5 이내를 맞춰야 하고 이때 영어 등급은 무조건 1이나 2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두 수능 최장력 기준 대상 영역에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이 포함되고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2 과목의 평균이 아닌 상위 1개 과목의 등급을 반영합니다. 지난해부터 자연계열의 수능 응시 지정 과목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탐구는 사탐, 과탐 중 선택 가능하며 수학 또한 미적분, 기하, 그리고 확통 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른기회 전형과 사회기여자 전형입니다. 고른기회 전형으로 164명,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16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과 동일하게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서류 100%이며 올해 두 전형은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전형별 세부 지원 자격 조건이 있으니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자격과 자격 관련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른기회 전형과 사회기여자 전형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서류 제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해당하는 지원 자격에 대한 증빙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 증빙 서류는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자격 증빙 서류는 반드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집 요강에 안내된 대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정부24와 같은 공식 온라인 발급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PDF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참고로 열람용처럼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전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안내된 지원 자격 확인서 양식과 자격 서류 제출 방법 유의사항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신설된 미래인재 전형 면접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6학년도 미래인재 전형 면접형으로 선발하는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은 화면과 같습니다. 총 206명을 선발하는 미래인재 전형 면접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수능 최장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접은 재심은 없는 제출서류 기반 일반 면접으로 학생 1명에 면접위원 3인이 들어가는 개별 면접이며 면접 시간은 6분 이내입니다. 또한 모든 과정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어 당일 교복 착용은 금지되며 면접실에서 본인의 성명이나 수험번호, 출신 고교명 등은 언급할 수 없고 당일 가번호를 활용하여 진행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각 평가 요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즉 학교생활기록부 종합평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과 학교활동의 우수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만 각 평가 요소의 반영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학생부 100%로 진행되는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과 고른기회 전형, 사회기여자 전형은 기존과 동일한 30, 40, 30의 비율로, 그리고 신설된 미래인재 전형 면접형은 20, 60, 20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결국 같은 평가 요소지만 어떤 요소를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지 두 전형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반영 비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각 평가 요소의 평가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은 지원자가 대학에서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평가 요소로 크게 기초학업 역량과 심화학업 역량으로 나뉩니다. 기초학업 역량에서는 학업 성취도와 교과목 이수 현황, 고교 교육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평가 질문을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숫자로 드러나는 학생의 석차 등급은 단순하게 보면 기초학업 역량 중 학업 성취도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학업 성취도 평가를 위해 평가자는 전체적인 교과 성적이 동일 모집 단위 내 타 지원자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 과목별 수강자 수의 규모를 비롯하여 과목별 석차 등급이나 성취도의 원점수는 적절한지, 동일 교과 내 일반 선택 과목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이수 내역은 일반 선택 과목 이수 정도에 비해 적절한 수준인지, 또 소속 고교의 교육 과정, 학업 성취 난이도는 어떠한지 등을 바탕으로 기초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심화학업 역량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지원 전공 계열의 수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 수강 및 해당 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원 계열과 관련된 교과목 이수 현황이나 관련 과목의 성취도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지, 또 지원 계열과 관련하여 도전적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노력이 드러나는지 등의 평가 질문을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다음 평가 요소는 학교 활동의 우수성입니다. 서류형과 면접형 모두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평가 요소이고, 특히 면접형에서는 60%의 비율로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활동의 우수성은 크게 지식탐구 역량과 창의융합 역량의 두 가지 평가 항목으로 나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지식탐구 역량은 학업 태도 및 학업 의지, 탐구 능력, 지원 계열 탐색 노력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 질문을 보시면 지식 활동의 양에 집중하기보다 활동 하나에도 깊이를 추구하고 자기 주도적 태도를 통해 발전을 꾀하였는지,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관심, 지적 호기심이 표출되는지, 또 각종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지, 교과 비교과 활동에서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탐색한 과정이 확인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질문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활동의 우수성의 두 번째 평가 항목은 새롭고 독창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창의융합 역량이며, 크게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키워드를 적용합니다. 주요 평가 질문을 보시면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 단순 지식 습득이 아니라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지 등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 질문을 실제 평가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항목으로 보자면 각 과목별 세특 내용이나 창체 내 자율, 진로, 동아리 활동 등에 작성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는 부분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서류평가 요소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먼저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을 의미하는 공동체 역량은 협업 능력과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주요 평가 질문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즉, 공동과제나 단체 활동의 경험 및 구성원들과의 협업 경험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지, 교내 다양한 활동에서 주도적인 노력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지, 또 학교 생활에서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는지 등의 평가 질문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문의 모든 항목을 근거로 평가하게 됩니다. 발전 가능성의 두 번째 평가 항목인 성장 잠재력은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성실성 및 책임감, 자기주도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주요 평가 질문으로는 출결 상황이나 단체 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주요 교과 이외의 과목의 성취도는 전반적으로 무난한지, 혹시 유난히 소홀한 과목은 없는지, 또 학교 생활 중 목표를 위해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평가 요소, 그리고 평가 기준은 올해도 동일하며, 학종 서류 평가 요소의 측면으로 보자면 저희가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은 같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신설된 미래인재 전형 면접형은 평가 요소의 반영 비율에서 보이듯이 단순히 숫자로 드러나는 석차 등급보다는 교과 혹은 비교과 활동에서 지원 전공이나 계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이나 창의적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지 등 심도 있는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같은 활동의 우수성 측면을 더 강조해서 평가하고자 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새로 도입한 면접형 학종인 미래인재 전형 면접형의 면접평가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접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발전 가능성의 세 가지 평가 요소를 통해 평가하며 각각의 반영 비율은 30, 40, 30입니다. 면접평가 요소의 첫 번째 학업 역량은 대학 입학 후의 학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학업 역량을 의미합니다. 고교 수준에서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학습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려는 태도와 결과물이 확인되는지를 제출 서류인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질문을 통해 평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부에 기재된 어떤 과목의 세특 내용 중 보여지는 탐구 활동에 대해 이 탐구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질문하거나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수행한 과제나 보고서 중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다면 그에 대해 설명하고 또 그것을 만든 동기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접평가 요소 중 40%를 차지하는 두 번째 평가 요소는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지원한 전공, 계열을 선택하게 된 계기나 결정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또 진로와 관련된 교내 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은 무엇이고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등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원 전공이나 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면접의 마지막 평가 요소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본교에 해당 모집 단위에 입학하여 충분히 수학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예를 들어 고등학교 생활 중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노력했던 경험에 대한 질문이나 또 학생부에서 어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보인다면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해봤는지 등의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본교는 올해 학종 면접을 통해 이 세 가지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학종에서 치러지는 면접이니만큼 지원하는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나 혹은 지원 전공이나 계열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구체화해 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이 면접평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포함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지원자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충분히 읽어보고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며 자신이 얼마나 우수하고 준비된 인재인지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원하는 전공 또는 계열과 관련된 과목이나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상 질문을 생각해보고 그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냥 줄줄 외우기보다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도록 키워드 위주로 예상 답변을 준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면접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면접관의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두괄식으로 답변하되 긴장하지 말고 당당하고 씩씩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6학년도 논술 전형 전체 선발 인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297명으로 논술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모집 단위별로 모집 인원의 변동이 있거나 아예 선발하지 않는 학과도 있고 또 논술 전형으로 새롭게 뽑는 학과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논술 전형의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의 수능 최장력 기준은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과 동일합니다. 인문 계열은 작년보다 완화된 국어 포함 2개 영역 등급합 5 이내이며 자연 계열, 약학 전공, 그리고 스크랜튼 학부의 수능 최장력 기준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올해 논술 전형으로 처음 선발하는 의예과의 경우 4개 영역 등급합 5 이내를 적용합니다. 논술고사 유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화여대 논술고사는 크게 인문계열의 언어논술과 자연계열의 수리논술로 구분되며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이 응시하게 되는 언어논술은 모집 단위 특성에 따라 인문 1과 인문 2 유형으로 나뉘게 되고 인문과학대학 지원 시 영어 지문이 포함되는 인문 1 유형을 나머지 사회대, 경영대, 신산업융합대학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 시 인문 2 유형을 응시하게 되며 표나 그래프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역시 모집 단위에 따라 자연 1과 자연 2 유형으로 나뉘며 의예과와 약학 전공 지원자들은 자연 1 유형보다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포함되는 자연 2 유형을 응시하게 됩니다. 수리논술은 과학 문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크랜튼 학부 지원자는 원서를 접수할 때
인문 1, 2, 자연 1 유형 중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논술 유형을 선택해서 지원하고 해당 고사에 응시하면 됩니다. 시험은 100분간 진행되고 모든 문제는 2015 개정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논술 고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두 입학처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 수시 모집 논술 안내 게시판을 들어가면 학년도별 본 논술고사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모의 논술의 기출문제까지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의 논술고사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모의 논술고사 문제와 이후 게시되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안내 자료집을 통해 출제 의도와 근거, 우수 답안 및 해설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논술 준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기실적 예체능 전형입니다. 먼저 예체능 실기 전형입니다. 한국음악과와 무용과를 선발하며 이 두 모집 단위는 정시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전원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올해는 단계별 전형이 아닌 일괄합산 방식으로 학생부 교과 20%와 실기 점수 8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전형 방식과 함께 예체능 실기 전형의 교과 반영 방법에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 모집 단위별로 해당되는 반영 교과를 상위 30단위 기준으로 반영했는데 올해부터는 과목수를 계산하여 학년별, 교과 영역별 구분 없이 가장 좋은 성적 순으로 상위 10개의 과목을 반영하고 이 중 실기 과목 같은 전문 교과를 포함한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2개 과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적이 같은 경우라면 이수 학점 단위가 높은 순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공통 일반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체육, 예술 과목은 석차 등급이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과목이므로 반영하는 상위 10개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마지막으로 예체능 서류 전형입니다. 예체능 서류 전형은 조형예술대학과 체육과학부 학생들을 실기고사가 아닌 서류와 면접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며 올해는 조형대준 디자인학부 24명과 체육과학부 15명을 선발합니다. 해당 전형의 취지에 맞게 전반적인 학업 역량은 물론 각 모집 단위에 맞는 실기 능력을 제출 서류로 보여줘야 하는 전형입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에 면접 20%를 적용하며 면접은 제출 서류 기반 일반 면접을 실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디자인학부는 2개 영역 등급합 7 이내, 그리고 체육과학부는 3개 영역 등급합 9 이내를 적용합니다. 2026학년도 예체능 서류 전형 조형예술대학의 활동보고서 양식입니다. 지원자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자의 포괄적 학업 역량, 다양한 교내 조형예술 활동의 우수성, 조형예술 관련 기초 소양 및 발전 가능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교과 활동, 그리고 교내 조형예술 관련 비교과 활동이나 교내 수상 실적 중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활동 보고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각 항목의 내용은 반드시 대입 전형용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활동에 한해 작성해야 하며 교외 수상 실적 작성은 금지됩니다. 다음은 예체능 서류 전형 체육과학부의 활동 보고서 양식입니다. 활동 보고서에는 지원자의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자의 포괄적 학업 역량, 다양한 교내외 스포츠 활동의 우수성, 체육 인재로서의 기초 소양 또는 발전 가능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교과 활동, 교내외 스포츠 관련 활동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체능 서류 전형 활동 보고서 작성 예시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2026학년도 예체능 계열 전형 안내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모집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서류 제출 안내 및 각종 유의사항, 그리고 각 전형별 FAQ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2026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